안녕하세요. 해커스 어학원에서 IELTS 리딩 섹션 강의를 맡고 있는 박범준입니다. 오늘은 IELTS 리딩 시험의 특성과 문제 유형, 그리고 고득점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리딩 섹션은 유학생을 위한 아카데미 모듈과 이민자를 위한 제너럴 모듈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카데미 모듈은 총 60분으로 3개 질문이 출제가 됩니다. 문제 개수는 총 40문제로 일반적으로 패사지 1번과 2번은 각각 13문제가, 패사지 3번은 14문제가 나옵니다. 지문별 체감 난이도는 해당 토픽에 얼마나 익숙한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까 평소에 다양한 주제의 영어 지문을 읽는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IELTS 리딩 지문은 실존하는 기사라던가 잡지, 보고서 등에서 발췌한 것이니까 평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기사를 습관처럼 읽어본다면 자연스럽게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문당 할당 시간은 약 20분이고 이때 답안지 작성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너럴 모듈의 경우 3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성을 보면 섹션 1번은 광고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문 2개가, 그다음 섹션 2번에서는 직장생활과 혹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2개의 지문에 각각 다른 유형의 문제가 1개씩, 섹션 3번에서는 아카데미 모듈과 비슷한 길이의 지문 1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때 보통 3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RC 유형은 크게 7가지로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True, False, Not Given은, 그리고 Yes, No, Not Given은 되게 비슷한데요. True, False, Not Given은 지문에서 언급된 정보를, Yes, No, Not Given은 작가의 생각이나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True, False, Not Given 문제는 참, 거짓, 주어지지 않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과 지문과 일치하면 참을, 모순, 즉 지문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면 false를 고르시면 됩니다. not given은 지문에서 해당 문항의 내용은 찾을 수가 없을 때 고르시면 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도 false와 not given의 구별일 거예요. 지문의 내용과 모순이란 것과 지문에서 주어지지 않은 내용이란 말은 달라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지문에서 M사의 제품은 청소년에게 인기가 가장 많다이고 이에 대한 문제는 M사의 제품의 청소년 대상 판매는 매우 저조하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답이 not given이 맞나요? 자, 답을 false로 생각하신 경우를 보면 M사의 제품이 청소년한테 인기가 가장 좋으니까 판매도 높을 것이다 라와 같은 단순 추론에 근거하여 답을 false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지문에서는 제품과 인기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문제에서는 제품과 판매와의 관계는 찾을 수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not given, 주어지지 않았음을 정하셔야 돼요. Yes, No, not given 문제도 같은 원리로 푸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로 멀티플 초이스 퀘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멀티플 초이스 퀘션은 여러분들이 흔히 사지선다형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문제죠. 또한 선택지가 4개 이상인 경우도 나올 텐데요. 이때는 정답을 2개에서 4개 정도 고르시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선택지 말고 문항 자체에 사람 이름을 포함한 명칭이라던가 숫자 표현이 주로 나오니까 이것을 키워드로 잡고 지문에서 관련된 섹션을 빠르게 고르신다면 답도 빠르게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컴플리션 유형 문제예요. 컴플리션은 문장 완성형 문제인데 센텐스 컴플리션과 표 완성 그리고 그림 완성 문제 정도로 나뉘게 돼요. 문장 완성과 표 완성 문제는 지문의 흐름과 문항의 흐름, 즉 플로우가 일치되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센텐스 컴플리션 문제가 1번부터 3번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한번 볼게요. 이때 1번 문제의 답이 2번 문제 앞에 2번 문제 다음에 3번 문제의 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림 완성 문제는 순서 비일치가 경우가 있지만 답이 어느 특정 단락 안에 몰려서 나오는 편이니까 관련 단락만 여러분들이 빨리 찾는다면 거기 안에서 답을 빠르게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매칭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문에 제시된 정보와 문제에서 제시된 항목을 서로 연결시켜 주어서 짝을 짓는 문제 유형이죠. 매칭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문의 흐름과 답이 나오는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답을 고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매칭 문제 풀 때에는 시간 배분에 신경을 잘 써야 돼요. 자, 다음은 쇼트 앤서 문제입니다. 쇼트 앤서 문제는 단답형 문제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는지 물어보는 내용에 따라 답을 써주시면 되세요. IELTS 주관식 답을 쓸 때에는 항상 문제에 제시된 단어수 제한을 확인한 다음에 본문에 있는 어휘 또는 표현을 가져와서 그대로 쓰시면 되세요. 이때 내용상 여러분들이 맞는 답을 골랐더라도 그 단어수 제한을 초과하시면 오답 처리가 되는 쪽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6번째로 서머리라는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되는 요약문의 빈칸을 채워주면 되는데 지문에서 표현을 이용하는 답을 내는 유형과 문제에서 주어진 단어 박스 안에서 해당하는 표현을 골라서 빈칸을 채우는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지문의 전체 요약보다 부분 요약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 요약문의 첫 문장으로부터 지문의 어디 부분에서 이 서머리가 시작되는지만 빨리 파악한다면 더 빠르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헤딩 문제예요. 자, 헤딩 문제는 단락별로 제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단락 단위로 답을 내셔야 하니까 한 단락씩 읽고 문제를 푸시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헤딩 문제가 간혹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한 주제와 영어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제가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문제를 영어로 짧게 나타내는데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아서인데 한 번에 답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전혀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제목부터 소거해 나가는 방법을 쓰셔야겠어요. 그럼 7가지 문제 유형을 공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력입니다. IELTS 리딩의 가장 큰 난제는 시간이죠. 시간 싸움은 단어 실력에서 결정이 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RC 문제나 답은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출제가 되죠. 패러프레이즈의 일반적인 방법이 문장 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동요를 사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빨리 찾으시려면 동요 위주로 단어를 외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또한 시험장에서 20분이라는 시간 내에 13문제에서 14문제를 정확하게 푸시려면 스캐닝과 스캐밍이라는 두 가지 독해 기술을 평소에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캐밍은 그래서 대강의 흐름을 알아내는 독해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신문을 보거나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대충 훑어보게 되죠. 이게 바로 스키밍입니다. 스캐닝은 전반적인 흐름을 묻는 예를 들어 헤딩이나 서머리 문제를 풀 때 유용한 기술이죠. 스캐닝은 문제를 먼저 보고 키워드를 정한 다음에 해당 키워드나 그 동요를 본문에서 찍어서 몇 줄 정도만 자세히 읽는 독해 방법을 말해요. 즉 답이 있는 문장만 찍어내는 기술이죠. 스캐닝을 활용해서 답을 고르시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어휘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논리력이에요. 논리력이란 글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즉 단순한 단어 해석이 아니고 줄거리를 꿰뚫고 있어야 문제풀이가 쉬워집니다. 논리력을 키우려면 단순한 영어 실력이 아닌 전반적인 독해력을 높여야 되겠어요. 지문은 대부분 잡지나 신문, 저널, 책 등에서 발췌가 되니까 평소에 영자 잡지나 신문 등을 눈여겨보면서 세상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을 높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지문을 읽으실 때에는 단락별로 주제문을 찾거나 제목을 찍는 혹은 제목을 적는 옆에 적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다독보다는 한 가지 지문을 정확하게 여러 번 읽어봐서 정독 습관을 들이는 게 또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정독 연습이 된 후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과 전략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예를 들어 앞서 매칭 설명에서 말했듯이 문제 유형에 따라 근거가 나오는 순서가 글의 흐름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었죠. 자, 답이 나오는 순서가 글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답을 찾을 때 당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 유형들은 시간 안배를 좀 더 넉넉하게 하셔야 돼요. 또 글의 전반적인 맥락을 묻는 문제나 본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은 맨 마지막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캠브리지 시리즈와 같은 기출문제를 풀 때에는 한 지문당 한 18분 정도 우리가 잡고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답을 옮겨 적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답을 맞추고 난 다음에는 그 한 지문당 한 4번에서 5회 정도 꼼꼼히 정독하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한 공부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실전에서 꼭 좋은 점수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